안녕하세요. 15년 전 남편이 재정적으로 파탄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진짜 어떻게 살아왔나 싶네요. 한동안 허리만 눕힐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기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각자의 방도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쪽팔립니다. 차라리 그때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혜택을 받고 살 걸 후회도 하게 되는군요. 요즘 조금 큰 집으로 월세를 보러 다니는데 빌라도 엄청 비쌉니다. 우리 같은 집 구성원은 교통이라도 편해야 일하러 가는데 집이 너무 초라하고 집 컨디션을 따져 좀 멀리 가자니 출퇴근이 안쓰럽고 이것도 욕심이겠지요. 오늘은 양재천 쪽을 다녀왔는데 모든 좋음이 그쪽에 몰려있더군요. 빈부의 격차를 저만 느끼는 건지 절망스럽고 눈이 부신 하루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연 잘 들으셨죠? 절망스러운 눈이 부신 하루네요.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절을 읽을 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서울 시내에 눈만 돌리면 다 아파트죠. 개당 10억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 내 집이 없다. 근데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빌라도 많은데 빌라도 내 집이 아니다. 그리고 월세를 찾아다니는데 빌라도 엄청 비싸다. 자, 그럼 빌라도 못 들어가는 분들은 어디서 사느냐? 다세대 주택에서 살지요. 어떤 분은 반지하에 살다가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수해로 돌아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옥탑방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세대 주택 중에 한 곳에 이분도 사실 거라고 보입니다. 참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불평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기회가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 환경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죽도록 노력해도 환경이 좋게 태어난 사람의 10배를 노력해도 그 사람을 못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못 따라잡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든지 마이클 셀든 교수의 책을 보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 공정하고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라는 미국 사회가 환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기회의 나라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기 내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착각이고, 그 노력 중심의 평가를 언급하는 미국의 이 가치가 거짓이다. 그래서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졌던 자신의 신분, 계급, 계층에 의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수의 아주 운이 좋고 노력이 또 맞아떨어졌던 사람의 성공을 일반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연 주신 분도 15년 전이면 금융위기 즈음인데 남편이 재정적으로 파탄을 나고 15년 동안 아둥바둥 살아왔고, 그래서 길바닥에 쫓겨나지 않고 허리라도 뉘면서 살았던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컸는데도 각자 자기 방도 없고 차라리 그때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한부모 혜택이라도 복지를 받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조금 큰 월세 공간을 찾아다니는데 빌라도 엄청 비싸다. 사연이 막막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 출퇴근 시간이 길면요, 매일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지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 출퇴근이 편한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또 지금 너무 월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집이 초라하고, 그리고 집 좋은 데를 따지자니 그냥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고. 자, 그런데 양재천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너무 좋더라. 양재천이 도림천이나 안양천이나 중남천보다 굉장히 잘 해놨죠. 같은 개천변이라도 어떤 사람은 지하에 하수구 같은 또랑을 좀 꾸미놓은 데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달이 살고 쪽제비가 다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월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운동가 겸 이 러포 작가
바바라 에렌 라이크라는 여성이 있어요. 자, 그 여성이 쓴 책 노동의 배신을 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이 주세로 내요. 그러니까 월세도 아니고 매주 단위로 모텔이나 허접한 숙소에 살면서 주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주급이 들어오자마자 그 절반 이상이 주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식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생활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노동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미국 사회의 하층민의 가난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2020년에요. 미국 사회에서 월세 사는 사람이 4,300만 가구 1억 명이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절반가량을 월세로 낸다. 소득의 절반가량을요. 그래서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 그러니까 이 from hand to mouth죠. 영어 속담대로요. 그래서 저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대공황도 아닌데 코로나 때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같은 저소득 지역에서는 강제로 월세를 못 내서 퇴거당하는 사람을 말리려고 흑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어요. 자, 금융위기 때 지금 쫓겨날 사람이 1,000만 명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2,800만이 쫓겨날라 해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미국 정부가 120조를 풀고 1년을 퇴거유예 조치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의 상위 1%가 부의 35%, 상위 20%가 50.8%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답니다. 소득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부의 집중이 있는 사회지요. 그래서 1대 9의 사회다라고 흔히 미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세가 최근에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고 월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는데 전세 떼일 우려가 있니 빌라 깡통 전세니 하면서 전세를 비판하고요. 한국의 대부분 기득권의 편을 드는 경제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월세 사회를 찬양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음모가 있죠. 이제 한국에서 부의 축적이 가능한 수단이었던 전세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처음에 단간방 월세, 그리고 방 2개짜리 월세, 그 다음에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해서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핵심이 전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을 없애버리고 이제 전세가 급없이 올라버려서 과거의 집값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가 대부분 월세로 환산되는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의 빌라라도 하나 얻으려니까 너무 비싸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보증금 5천만 원에 빌라 월세가 7, 80만 원 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아마 빌라 월세가 한 돈 100만 원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돈을 주고도요, 이 빌라를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한 3개짜리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빌라를 그래도 괜찮은 곳에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 그래도 집이 조금 괜찮다고 그런 월세를 얻게 되면 이제 출퇴근에 1시간 반, 2시간 편도로 그러면 이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출퇴근했으면 노동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지요. 자, 이분이 화창한 봄날에 양재천 쪽을 갔는데 아마 거기서 느낀 상대적 빈곤감이 극심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창한 봄날,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왜 내 허리 하나 닐 거주 공간이 이렇게 없는가라는 참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명 21은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 국민이 평당 700만 원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불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제 평생의 소원이 내 죽기 전에 평당 700만 원짜리 원가 주택을 정부가 자기 돈 20%만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그걸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평짜리는 평당 700이면요, 1억 7,500이고, 거기에 한 20%, 한 3,4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이 없는 사람들도 힘을 모아서 한 20년 죽도록 고생하면 내 집도 마련하고 약간의 저축도 축적해서 노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좀 뒷바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노동을 하는데도 가난한 이런 것을 우리는 워킹 푸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가난하다. 저는 자본주의고요. 자유시장 경제고 떠나서요. 이런 세상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해서 복지 기생충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가난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다만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데도 내 몸 누일 방 한 칸도 없고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집 때문에 여기저기로 쫓겨 다니면서 고생하고 다 큰 자녀들과 조그마한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 또 노동을 하러 가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처지를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사회적 불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가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바바라 에렌 라이커 모텔에 사는 그 가구들을 자기가 실제로요, 이 사람이 위장 취업을 했어요. 마이애미 같은 데 가서 부자들 모여 사는 콘도 같은 데서 자기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식당에 서빙하는 흑인 중년이 사는 그런 모텔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득을 가지고 주세를 내고 또 식비로 충당이 되는가에 대한 고통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 책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노동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노동의 배신이냐. 노동을 하게 되면 게으르지 않고 노동이 시간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그런 의사가 있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월세도 아니고 주세로 반 이상 나가고 그 다음에 매주 그냥 먹고 살기에 허덕이고 옷 하나 사입을 돈도 없다면 이 노동이 내 삶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자, 한 10년 전에 여자 기자가 위장 취업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을 한 걸 갖다가 워킹 푸어라는 책을 쓰면서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는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 일주일만 하니까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자, 먹물 기자도 식당에서 일주일간 서빙을 하니까 노동의 피로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더라.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걸 따라 해보니까 단순 반복 노동을 영세 중소기업에서 한 일주일만 하니까 영원히 가출해버린 상태가 온 것 같아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쉬워서 노동이지 노동을 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는 사회, 이것은요 사회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찬양하는데 미국 사회가 지금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특권 계급 사회죠. 그래서 가난하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고 문화적으로 세뇌시키는 사회가 미국이에요. 과거는 부자들의 좀 겸손한 모습이나 부자들이 티를 안 내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부자들이 아낌없이 티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는 거의 계층 계급 대립으로 포퓰리즘의 유행으로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자녀를 공교육시킨 사람이 지미 카터밖에 없다고 하는 게 미국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회인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의뢰한 분한테 드리는 위로는요.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그야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죽도록 노력해도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사회가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이 개인을 얼마나 절망에 빠뜨리고 가난한 사람의 하루와 부자의 하루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개인을 절망으로 만들 때 그때 느끼는 심정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자기의 노동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회 정의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 변두리가 아니라요. 도심 한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소셜 믹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혼재되어 살아야 가난한 사람의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이 서울 도심 곳곳에 동사무소, 학교, 파출소, 소방서 모든 곳에 위로 올리자. 그래서 밑에는 공공관서로 쓰고 위로는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집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몇 천억씩 들어가지고 호화구청을 짓는데 그것도요 밑에 몇 칸만 쓰게 하고 위로 올렸어요. 전부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게 하자. 그리고 공원을 자꾸 만드는데 공원보다도요 가난한 사람의 주거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요 곳곳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 한 칸 닐 공간이 없는데 지금 경부 고속도로를 저 양재부터 한남동까지 덮어가지고 7km를 지하로 해서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위는 복개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오성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히 노동하는 사람은 그의 노동에 대해서 사회가 대가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연 보내신 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절망도 하지 마시고 꿋꿋이 버티시기를.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내 죽기 전에 평당 700만 원짜리 주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노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으며